고민하지 마. 필수예제 1번. 증가감소를 조사하래.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한 방에 해드릴게. 뒤쪽 내용까지 한 방에 그래프 그리는 걸 아예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밑에 해설지 보시면 표를 그려놨잖아. 이걸 우리가 증감표라고 해. 근데 증감표는 미적분에서는 그릴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계도 함수까지 포함해서 같이 증감표를 그려줘야 되는데, 수투에서는 증감표를 그릴 필요 없어. 그냥 좌표 평면에 놓고 바로 해석하시면 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해서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인수분해,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6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6에 x 플러스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참, 잘 봐. 얘는 지금 대가리가 양수인 2차 함수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한데 근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야. 괜찮아? 얘는 지금 도함수인 거지. y는 f'x. 난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저 도함수의 함수값을 토대로 원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도함수의 함수값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니 음수니 양수니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인 거잖아. 음수인 거고 양수인 거고. 그럼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인 관계로 여기서는 매 순간순간의 변화들 전부 다 양수값일 테니,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을 거고 여기서는 감소하고 있을 거고 여기서는 다시 증가로 바뀌겠다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돼. 그럼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증가. 어디까지? 1까지. 1까지 증가. 1부터 2까지 감소. 2부터 이상은 뭐야? 증가 다시 증가. 그런데 2점 봐봐. 2점. 그리고 2점. 얘가 지금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여기서? 얘가 여기서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지. 증가와 감소의 정의는 뭔데? x의 값이 딴 증가했을 때 y값이 짠 증가해야 되잖아. 그래야 증가한 거잖아. 그럼 얘는 올라갔다 내려오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점을 오늘 배울 거예요. 이 뒤쪽에 정리가 돼 있어. 미리 얘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야. 이런 점을 우리가 극점이라고 부르고 증가에서 감소로 넘어가는 부분을 특히 극대 또는 극대점, 감소에서 증가로 넘어가는 부분을 극소 또는 극소점이라고 불러요. 물론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이건 아니야. 그래서 설명해 줄게. 그런데 다항함수에서는 극대와 극소를 증가와에서 감소로 내지는 감소에서 증가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전구간 연결되어져 있는 다항함수에서는. 괜찮겠어? 얘가 지금 조사하세요라고 해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표 참고해서 화살표로 증가감소 표시해놨지. 그 기준이 2하고 1이야. 2하고 1? 아 미안, 1하고 2야. 1하고 이렇게. 여기서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증가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좀 의문점이 들지 않아?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왜 여기서 완만하게 내려가다 다시 급격하게 내려가다 다시 또 완만해집니까? 를 물어보신다면 원칙적으로는 이걸 또 한 번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이 어디야? 2분의 3이야. 2분의 3은 1과 2의 중점이지. 여기 요 점. 요 점이 무슨 점이라고 했어? 아까 내가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런데 요 개념은 수투 과정이 아니라 했지.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여기가 어쨌든 미분계수가 0이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런데 점점 내려가거든.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함수가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점점 가파르게 내려간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점점 가파르게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다시 0으로 온다는 얘기는 다시 완만하게 내려간다는 얘기인 거지. 어쨌든 음순위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급격하게 내려가다 완만하게 내려가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이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 그래프가 어디서 위로 볼록한지 어디서 아래로 볼록한지 수투에서는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3차 정도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증가, 감소, 증가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냥 직선으로 그려버려도 된다고. 그냥 괜찮아? 오른쪽 2번 보세요. 필수예제 2번 95페이지.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에 대해서 1번 그냥 이 문제가 왜 극대국수 앞에 나오지?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역함수 존재.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되지? 그 뭐야? 그렇지.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럼 야 3차 함수가 봐봐. 3차 함수의 개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나 대가리 양수일 때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거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가 뭐야? 대가리가 제일 최고창에서 음수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위에서 내려. 양수면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의 차이는 뭐야? 여기. 좀 느껴지나 여기? 여기랑 여기? 얘는 순간 0이 되는 함수값이 있다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 얘의 도함수의 개형은 증가, 감소, 증가니까 요렇게 도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괜찮아? 얘는 여기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해. 얘는 그냥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냥 0이 되지도 않아. 그냥 계속 양수야. 괜찮아? 1대1 대응이고 싶대. 얘 1대1 대응이니? 아니지. 왜? 얘 때문에 요 구간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 역함수가 존재라는 말은 1대1 대응인과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극점,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표현도 돼. 전 구간 증가 또는 감소. 얘는 양수니까 전건 증가겠지. 이런 말도 돼. 1대1 대응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놓고 이 주황색 글씨 조건을 만족하는 fx일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건데? 해결 방법이 뭐야? 이렇게 되려면 잘 들어. f'x가 0보다 크다 내지는 작다. 다시 말해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 같을 때도 성립했었으니까. 괜찮아? 요거 따지면 된다고. 적어놔. 적어놔. 여기 다 적어놓으세요. 이거 다 이거. 일단 미분부터 난 해볼게요. 그러면 얘의 판별식인 거잖아. 얘의 판별식. 짝수 공식. 1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그냥 1번 정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아래쪽 것도 일단 넘어가서 뒤에서 다시 합시다. 여기 부분만 적어놓고 다시 한 장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극대극소가 미분 도함수 활용 3개 중에서는 도함수 활용 3개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이렇게 과하지 않아요. 일단 개념부터 다시 잡아드릴게.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이 이렇게 생겼대. 여기가 a라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x가 a 이전까지는 전부 다 증가하고 a서부터 b까지는 어쨌든 감소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증가한다고 해요. 지금처럼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지점,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가는 그 지점, 그러면 도함수의 함수값은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극대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요 지점 감소에서 증가로 넘어가. 그럼 도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데 이때를 극소라고 한다고 했어. 우리가 함수 연속할 때 최대 최소의 정리를 배웠었거든. 어떤 꽤나 복잡하게 생긴 함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까지 전구간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몇 개 있어? 당연히 한 개씩밖에 없지. 여기가 최대값일 거고 여기가 최소값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극대와 극소는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갈 때 여기 극소는 여기 두 개씩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지. 자, 함수 fx에서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는 오직 한 개씩. 그런데 극대와 극소는 다수 존재 가능하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런데 잘 봐. 사실 예전에는 꽤 오래 전에는 전정교육과정까지는 극대극소 정의를 이렇게 내리긴 했어. 근데 그 교과서 정의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자, 봐. x는 a 근방에서 전제가부터 x는 a 근방에서 fx보다 fa가 크거나 같다. 이면 x는 a에서 오른쪽 좀 지울게요. 그래서 극대 이면
x는 a에서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이렇게 바뀌었어. 이 바뀐 교과서 정의를 이제는 참고서에서 많이 좀 적용을 해놨어요. 근데 이전에 바뀌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이 바뀐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였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먼저 프린트 수업하고 막 이러니까 교과서 바뀐 걸 확인 안 하시는 거지. 뭔 소리냐면 다항함수에서는 아무 걸림돌이 될 게 없는데, 잘 봐봐. 우리가 극대 극소를 증가 감소로만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증가와 감소를 뭘로 판단할 거야? 도함수의 함수값의 음량으로 판단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도함수, 원래 함수값의 음량은 중요하지 않아. 음수여도 올라가고 있으면 증가한 거잖아.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증가와 감소를 판단을 할 건데, 도함수를,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분 가능해야 미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야? 극대와 극소를 따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정의대로만 따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x는 a 근방에서, 이 근방은 매우 근사한 근방에서, 매우 가까운 근방에서 함수값이 그 주변에 있는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거기서 극단이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구간 연속이고 정구간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하나 존재한다 했어. 난 정구간 연속이 아닌 그래프를 그릴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자. 지금 극대극소가 눈에 보여? 지금 딱 와닿는 부분은 없어. 근데 봐봐, 얘가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가네. 그러면 여기가 극대야? 그러면 극대 값은 얼마인 거야? 여기에 함수값이 없잖아. 그럼 여기 극대가 아니란 얘기네. 잘 봐. 함수값은 여기거든. 얘의 근방에서, 여기가 만약에 A라고 치면 A의 근방에서, 여기 근방에서, 그지? 그 주변의 함수값들보다 얘가 낮은 게 확실하지, 그지? 그럼 얘는 극소야. 증가하다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극소라고. 자 봐, 여기가 B라고 치자. 그럼 B 근방에서 매우 가까운 근방에서 다 밑에서 놀고 있는데 얘 혼자 위에서 놀고 있네. 얘는 그냥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뭐다? 극대다. 주변의 함수값도 높으니까. 얘는 뭐야? 그럼 얘는 뭐겠어? 이 주변의 함수값들보다 크니까 얘 여기서 뭐지? 그래서 극대와 극소는 연속과 불연속과는 큰 의미는 없어. 큰 개념의 연관성 자체는 없는 거예요. 정의로만 따지면. 자, 봐. 그럼 이런 게 있다 치자. 여기서부터 상수함수 구간이래. 여기가 A야. 잘 봐. 증가와 감소가 눈에 보여? 안 보이지? 상수함수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거거든. FA가 주변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크냐? 작아? 아니지. 그런데 등호 들어가 있지, 여기. 등호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는 극대임과 동시에 극소도 돼요. 상수함수 구간의 모든 x좌표들은 극대이자 극소야. 그러니 잘 들어.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는 개념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개념으로만 따져보면 함수 값이 그 주변의 함수 값보다 높으면 그러면 극대야. 작으면 극소고. 상수 함수 구간 안에서 극대와 극소는 몇 개인 거야?
무수히 많은 거야. 됐어? 하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알고 계시고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증가와 감소 위주로 따져주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 그냥 여기 쭉 있어요. 자, 그 96페이지 가운데 네모 칸 보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 요것만 체크해놔. 이게 뭔 소리냐면 극값을 가지면 여기서의 접선은 x축과 평행해요. 기울기가 0이란 얘기야. 그러니 그곳에서의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노란색 네모칸 안에는 극대와 극소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증가와 감소로. 그런데 9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속에 속하는 그 근망이란 얘기예요. x에 대해서 fx는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함수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극대값이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의는 이걸로 가되 다항함수에서는 증가감소로 찾으면 돼. 이런 건 어디에서? 진입 판정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는 문제에서 이런 거에 대한 함정을 피해가기 위한 배경 지식을 알아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 자, 필수예제 3번. 필수예제 3번. 다음 극값을 구하세요. 자, 1번.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u. 도함수 구할게.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는 6x의 x 마이너스 1이지. 잘 봐. f'x가 0이 되는 x의 값이 언제야? 0하고 1이야. 그러면 0하고 1하고 놓고 요 사이 f'x fx 증감표 한번 그려보려 해. 0보다 작을 때는 얘 함수값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뭘 고민을 하니? 0하고 1 사이에서 아니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번 넣어봐. 얜 양수 걔는 음수니까 음수일까? 뭐라고? 내가 뭐라고 했지 방금?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번 넣어보라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 음수 마이너스 음수 음수 양수 맞잖아.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2분의 1 같은 거 넣어보면 양수 음수니까 음수 1에서는 0 0보다 클 때는 얘도 양수 1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양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양수니까 증가 음수니까 감소 양수니까 증가 그럼 0일 때의 함수값은 6 0일 때 함수값은 6 1일 때의 함수값은 뭐 5 그럼 얘가 증가해서 감소로 가니까 극대 얘가 감소해서 증가로 가니까 극소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거든. 이 잘난 이 해설지에서 하는 얘기들은 시간 없잖아.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자, 봐 빨리 풀게요. 극대 극소 찾는 건 중요하니까. 자, 일단 얘 대가리 양수야. 네, 그려. 그리고 근이 0하고 1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거 당연히 보이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증가고 밑에 있으면 감소고 다시 위로 올라가니 다시 증가가 되는 거예요. 점선 내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야. 그래서 눈으로 보이잖아. 이때 x값은 0이니까 극대값도 극소값도 결국 함수값인 거지. 원함수에다 0 집어넣으면 6이고 그 6이 극대인 거야. 올라가네 내려가네 확인할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위로 볼록 하니까 그냥 극대인 걸 확인하는 거라 그냥. 괜찮아? 극소 1 집어넣으면 1,5 여기 극소값 5 그지? 표를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답지대로 가는 거 아니야 얘는. 자,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극대와 극소를 이용해서 미정계수값 구하시래. 필수 예제 4번. 함수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fx의 극대값을 가질 때 봐봐. 얘가 제공해주는 정보는 꽤 많아요. 뭐냐면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 f2는 어쨌든 마이너스 1이야. 괜찮아? f'2는 얼마여야 돼? 극소라고 했으니까. 제발. 내가 여태까지 계속 떠들어댄 건데 그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극소는 뭔데? 얘 다항함수야. 3차 함수면 다항함수는 저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극소면은 감소해서 증가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감소해서 증가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2인 거라고. 그때 도함수의 함수값이 얼마야? 그래 0이야 0. 나가 아까 그 얘기한 거, 저 파란색으로 그거 잘라놓은 게 그 얘기한 건데. 그럼 이 두 가지의 단서를 이용해. 봐봐. 단서 두 가지. 미정계수 두 가지. A하고 B. 풀 수 있다 없다? 다 풀 수 있어야 정상이지. 2 먼저 집어넣을게요. 8 플러스 4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4A 플러스 2B는 얘랑 얘랑 더하면 플러스 11 넘어가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 하나 찾았어요. 미분의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여기다 2 집어넣어. 2, 4, 3, 12 플러스 4a 플러스 b는 0이야. 마이너스 12. 이거 찾았어. 아래에서 위에 거 뺄게요. 2a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얼마야? 0이겠지. fx의 극대값을 찾으래. f'x가 3x의 제곱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x b는 빵이니까 끝났거든요. 그러면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인 거지. 그럼 이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거지. 그러면 요렇게 내려가서 뿔마 뿔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지. 극소가 마이너스 1인 거지. 2일 때 극대값을 가져다 여기 x의 값은 0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b의 값 구할 필요도 없이 325 나오는 거지. 괜찮겠어? 증감표 그리는 거 아니야. 넘어갑시다. 자, 필수예제 5번.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도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아. y는 f'x. fx의 극대값이 6일 때 fx의 극소값을 구하세요. 차하이. 뭐 극소값이 6이라고? 극대가 6?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근데 얘 어떻게 생긴 애야? 최고차의 계수는 몰라. 그런데 근이 0하고 4니까 x의 x-4 아니겠어? 최고 차잉계수 모르긴 뭘 몰라. fx의 최고 차잉계수가 1이지. 그럼 f'x는 3x 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최고 차잉계수 그냥 3이지. 그럼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돼야 되는 애니까 b는 없는 거야. b는 상수항이 없잖아. 그 a는 얼마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6인 걸 바로 찾았어. 그리고 나서 얘 극소 구하는 거야? 극소 구하는 거네.
이렇게 그리고 내려 뿔마 뿔마 뿔 이거야. 극대가 6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극대 x가 0일 때 극대인 거잖아. x가 0일 때 극대 6이면 0,6 지나는 거니까 c 값이 6인 거네. 이 상태에서 뭐만 알면 돼? 극소값 x가 언제일 때? 4일 때. 증간표 따위 그리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4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F4는 64 플러스 16A. B는 0이니까 없고 플러스 6인데 A가 마이너스 6이래. 64 마이너스 96 플러스 6은 64 마이너스 90은 26 마이너스 26 됐어요? 이해돼? 막상 그래프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면 연습만 몇 번 해보면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 문제는 늘 얘기하지만 도함수 활용 쪽은 어쨌든 미분해놓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 뭐가?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고 저렇게도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이걸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 도함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고, 그 선택지를 빠르게 선택해서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흔히들 문제에 대한 접근이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접근이 빠르지 못하면 고득점 문제는 못 풀어요. 모의고사에서. 풀긴 풀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요. 자, 연습 문제는 과제고, 그 뒤쪽에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나오는데,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그냥 문제풀이로 설명해드리고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책에 있는 걸로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네 문제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일단 4차 함수 개형이거든. 3차 함수 개형부터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 3, 4차 그래프 개형인데 일단 3차부터 좀 해볼게요. fx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각각의 부호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결정하는 건 그 문제 유형 자체가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를 주고서 a, b, c, d의 부호를 막 결정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볼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일단 A는 확인할 수 있어. 자, 봐. 알았어. 미리 먼저 좀 얘기를 해줄게. 3차, 2차 함수가 있잖아. 2차 함수가 왜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 되냐? 왜? 기본적으로 그냥 x제곱만 생각해봐. 대가리 양수야. 왜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 되는 거야? 음수가 들어가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잖아. 근데 3차지. 3차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하고 싶으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 x세제곱만 생각해. x세제곱의 그래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돼. 왜? 음수는 세제곱하면 다시 음수가 돼. 그렇다는 얘기는 3차 함수는 무조건 저 밑에서 저 위로 쭉 올라가든가, 아니면 대가리가 양음수라고 한다면 저 위에서 저 밑으로 쭉 내려간다든가.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생겨먹었든지 간에 적어도 한 번은 x축을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반드시 한 개의 실근은 존재해야 되는 그래프인 거야. a 값이 양수다라고 치자. 잡아. 그 상태에서 2차 항과 1차 항이 적당히 조율되어 있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날 거거든. 근데 극대와 극소, 여기가 지금 극대고 여기가 지금 극소일 거 아니야. 이 극대와 극소의 함수값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건 세 번째 유형, 도함수 활용 3번 방부등식 활용해서 등장해요.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부호만 좀 확인하자. 부호만. 내가 지금 이 그래프 자체만 가지고서는 B하고 C의 부호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증가, 감소, 증가지.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Y축은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를 X축이라고 한다면 내가 미분해 볼게.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 A는 양수고 아래에서 올라왔으니까 계속 쭉 가면 내려가겠지.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여기 Y절편 B도 양수고 미분해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얘는 도함수의 Y절편인 거지. 도함수의 Y절편 반드시 양수여야 돼. C는 0보다 커. 그리고 지금 A가 양수인 상황에서 축의 위치가 Y축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B의 부호는 A의 부호와 어때야 돼?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 2차 함수의 축의 위치는 2차 항의 개수의 부호와 1차 항의 개수의 부호가 같다면 왼쪽, 다르다면 오른쪽. 글자 수가 같다니까. 얘 지금 오른쪽에 있다며. 그럼 얘랑 얘의 부호가 다르다야. 근데 A가 양수였으니까 B는 음수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괜찮아. 자, 이거는 일단 부호에 대한 얘기인 거고 문제 보다 보면 나올 거예요. 아까 잠깐 개형을 그려드렸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이거 좀 너무 오버했다, 요 가운데. 요런 거 세 가지. 자, 얘네들은 전구간 증가지. F'X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중에 얘는 0인 거고 얘는 0보다 작은 거고. 괜찮아? 야, 이거 판별식 값하고 그래프 개형하고 연관이 잘 안 되시는 분, 내가 그려줄게 같이. 얘는 F'X는 0이 두 실근을 가질 때,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할 때. 야, 대가리가 양수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무조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겠지? 그럼 2차 함수의 개형을 세 가지로 그릴 수 있지 않아? 2차 함수의, 그러니까 대가리가 양수인 모든 2차 함수의 위치를 X축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얘가 첫 번째 그래프가 된다고. 얘는 플러스인데 가운데에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이 있어.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미분계수가 0이 되면 증가도 감소도 아니어야 하나? 그건 아니지. 왜? 미분계수하고 증가감소는 정확하게 연계가 없다며. 이렇게 되면 그 3차 함수는 잘 봐. 순간적으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딱 생기는 거야. 플러스니까 올라가는데 미분계수가 0 탁 됐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그러니 접선이 이렇게 뚫으면서 접하는 게 가능해져. 이런 게 가능해져. 얘가 얘야. 얘는 그냥 플러스로 쭉 가는 거지. 어디에 하나, 다만 급격하게 양수였다가 좀 완만해졌다가 다시 급격했다가 완만했다가 다시 급격하게 이렇게. 괜찮아? 얘네 둘은 전구간 증가, 역함수 존재하지 않지. 1대1 대응이지. 극대극소 존재하지 않지. x1, x2 다르면 fx1, fx2도 다르지. 얘는 증가감소 존재하지. 존재하니까 극값은 무조건 2개. 3차 함수의 극값이 존재하면 무조건 2개. 대가리가 양수면 무조건 극대 먼저, 그 다음 극소. 무조건. 음수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음수면 극대 먼저, 극소 먼저, 극대가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3차 함수는 어려울 게 없어. 그럼 4차 함수 봐야지. 봐봐. 4차 함수 개형을 판단하고 싶어. 4차 함수 개형을 판단하고 싶으면 어쨌든 우린 뭘 해야 되냐면 그 녀석의 도함수를 찾아야 돼. 그럼 도함수의 개형을 찾고 싶어. 근데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A 값을 그냥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양수인 형태의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는 어떤 형태로 그릴 수 있는지 그 케이스를 다 한번 그려볼게. 2차 함수처럼 단순히 세 가지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아, 칸이 모질라네. 밑에다가도 그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잘 봐봐.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을 가질 때 괜찮아? 그런데 얘는 중근이 실근보다 그 값이 클 때지. 그렇다는 얘기는 실근의 값이 더 클 수도 있잖아.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그려도 돼.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 그런데 저 하나의 실근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어떻게? 요렇게. 야, 허근이 실근보다 크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허근은 대소관계를 구분을 못하지. 아니면 요렇게. 얘는 뭔데? 대표적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 뭐 있어? y는 x세제곱. 그럼 얘는 무슨 근인 거야? 0이라는 값은 3중근이야. 3중근. 이 근 말고는 허근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3중근이야. 괜찮아? 그때의 그래프는 자, 일단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게 4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생각해 주면 돼. 그런데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만약에 같으면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야. 요 간격이. 요 간격이. 만약에 요쪽 오른쪽 간격이 좀 더 길어진다 라고 하면 요 극수가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 미리 잠깐만 얘기해 줄게. 우리가 뒤쪽에 미분 다음에 적분 배울 거 아니야? 그잖아. 그 적분에 미적분 기본 정리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적분은 그 면적값 구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면적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여기를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어. 그 계산이 요 도함수의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 구하는 공식으로 탁 나타나.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대. 내가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대라는 게 진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나도 그냥 그렇게만 딱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확통에서는 확통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아요. 통계 속에서 시간 관계상 특강에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정규 수업에서는 내가 왜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냥 다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거든.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미적분 제일 뒤쪽에 나와요. 미적분 제일 뒤쪽에 적분할 때 나와. 그게 원래는 문과도 같이 배웠어.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해드려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적분값이 이만큼의 적분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 차이야. 근데 이 간격이 멀어지면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넓이값이 더 커지는 거지. 그러면 함수값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중에 그쪽 다시 증명해 드릴게. 그리고 적분 쪽에서 몇 가지 공식을 설명해 드릴 건데 까먹으면 지옥 간다. 말로 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자, 얘 보세요. 얘. 여기서 바뀌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0 됐다가 다시 플러스네. 그럼 어떻게 돼?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순간 탁 0 됐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 아까 3참수 그래프에서 0 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거꾸로 있는 거야. 내려왔다가 탁 됐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가. 이런 그래프. 얘는 내려왔다가 그냥 슥 올라가는 그래프. 얘는 그냥 슥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 얘는 그냥 정직하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얘가 기함수면 얘는 우함수. 적분하면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 적분하면 우함수. 한번 해볼게.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인 거 맞냐? 우함수가 뭐가 우함수야? Y축 대칭인 그래프 이런 거 말고. 우자가 내가 무슨 우자라고 그랬어? 아니 Y는 X의 세제곱 Y는 X의 4제곱. 이게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야? 이 기함수. 얘는 우함수. 이 기자가 무슨 기자라고? 봐봐. 우리가 기자나 우자를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이유는 사실 참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들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석에서 비롯됐는데 그 정석이란 책 자체가 이거 촬영하면 안 되는데 정석이란 책 자체가 일본 수학책 그냥 따라 쓴 거야. 우리나라 수학책, 우리나라 개화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자체 수학책이랑 따로 없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구 문물은 수학 자체는 사실은 서양에서 더 발달한 문학임은 확실하지. 우리나라 물론 뭐 구장산술이나 뭐 이런저런 수학 그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수학이나 이런 것들 수학, 의학 이런 것들 하는 건 잡과 취급을 받아가지고 높은 벼슬로 못 갔었어. 무조건 정통 문과들 사서성경 달달달달 외우면서 술 한잔 하면서 시조를 읊을 수 있는 뭐 그런 사람. 얘네 잡과 이게 거의 하급 9급 말단 공무원 취급받았단 말이야. 너네 드라마 장영실 이런 거 안 봤냐? 허준 이런 거? 드라마라 당연히 픽션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도 좀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수학책에 등장하는 말들 중에 정통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한자, 사실 교실, 학교 이런 거 다 한자들이잖아. 그건 그냥 들어온 중국식 한자, 우리나라 쓰던 기존 한자인데 일본식 한자가 있어. 이런 애들은 다 일본식 한자야. 일본식 한자. 이게 홀 기자고 이게 짝 우자예요. 지금 너네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지 가감승제라고 안 하잖아. 옛날엔 가감승제라고 했었어.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 이런 거 제수, 피제수 이런 거 안 하잖아. 이게 전부 다 일본식 한자어들의 한글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너네 과학 시간에 소화효소 배울 때 아밀레이스 이런 거 배웠지? 펩티다이스 뭐 이런 거? 아직까지 기억이 나.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거 아밀라아제라고 배웠어. 아밀라아제. 아밀레이스가 아니라 아밀라아제. 일본식 발음이거든. 그런 노력이 있다. 너네 상형로그에서 정수 부분, 가수, 소수 부분 이렇게 했지? 그거 원래 지표, 가수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일본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 지금은 없어진 표현이야. 왜? 좋은 표현은 아니야 사실. 하지만 말할 때마다 원점 대칭 함수, y축 대칭 함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함수, 기함수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차용해서 쓰자고.
그럼 얘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지. 홀수 차수, 짝수 차수 이렇게 가는 거야. 야, 짝수 차수 미분하면 얘 될 거 아니야. 앞에 뭔가가 생기긴 하겠지만 상수는 벌어진 정도만 얘기할 거고 미분하면은 차수 하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겠네. 기함수 미분하면 상수항 사라지니까 봐봐. 얘 미분하면 있잖아. 얘 이런 x의 4제곱 플러스 100 이런 거 이따 치자. 얘 미분하면 y는 4x 상수항 사라지지. 4x 세제곱 하고 더. 상수항 사라지기 때문에 미분하면 기함수 된다라고 얘기해도 돼. 그지? 근데 기함수에 이게 있었어. 그럼 y는 12x의 제곱 플러스. 근데 상수항은 짝수 차수 취급하는 거잖아. 빵제곱은. 그러니까 기함수 미분하면 다시 우함수 돼.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거든. 얘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미분한 거지. 이렇게는 적분하는 거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데 다시 기함수 미분하면 적분하면 우함수가 돼. 기함수 적분하면 왜?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됐잖아. 기함수 적분하면 우함수가 돼.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됐었지?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가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개 헷갈리지? 그렇지 않냐? 아니야, 알았어. 내가 왜 그런지는 적분할 때 얘기해줄게. 뭐 지금 굳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 K형 자체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요 정도 나오나 봐. 그런데 과감하게 뚝 잘라서 왼쪽 거랑 오른쪽 5개를 나눌 수 있어. 그 기준이 뭘까? 너네한테는 뭐가 더 중요할까? 솔직히 4차 K형은 다 중요해. 얘 빼고. 얘는 거의 안 나오니까. 아니, 생각해봐. 도함수가 너무 간단하잖아. 도함수가 너무 간단해. 얘하고 이 좌우를 가르는 기준은 극대가 존재하니 안 하니. 괜찮아? 극대가 있지 얘는. 근데 얘네들은 극대가 없어. 극수만 있어. 자, 다시 3차 함수는 극점이 있거나 없거나로 나뉘고 있으면 무조건 2개야. 괜찮아? 그리고 무조건 극대가 먼저 나타나고 극수가 나타나. 됐어요? 4차 함수는 어쨌든 내려왔다가 올라가잖냐. 4차 함수는 내려왔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잖아. 그러니 반드시 극소는 모든 함수에서 극소는 무조건 있어야 돼. 이해돼? 그런데 극대가 있냐 없냐로 가릴 수 있고 극대가 없으면 무조건 극소 1개, 극대가 있으면 무조건 극소가 2개가 나와야 돼. 괜찮아? 극대, 극소, 극대 내려가 버리면 3차잖아. 다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극소가 또 생긴다고. 이 개수에서 오는 차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봐봐. 내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킬러 문항들을 접근할 거면 이건 내신도 마찬가지야. 누가 더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물론 모든 문제가 그러진 않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80% 이상은 그래프 잘 보면 문제 후루룩 풀려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모의고사는 100%라고 생각해. 그리고 학평하고 평가원이 또 다르잖아. 평가원은 진짜 100%라고 생각해. 학평 가끔 또래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또래인지 그쪽이 또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래프를 잘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형 분석해드렸어요. 이 내용들을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106페이지 함수의 그래프. 필수예제 1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그냥 그리면 되지 뭘. 그런데 2차 함수에서 뭐 찾았어? 야, 2차 함수 빠르게 그리려면 뭐 찾냐? 근이 없으면 일단 꼭지점 먼저 찾지 않아?
꼭지점 먼저 찾고 y절편 찾든가. 꼭지점이 안 보이면 뭐 x절편 찾기는 하긴 하는데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될 때 얘기고 그렇지 않은 꼭지점 찾잖아. 그 꼭지점이 뭐야? 극소점이지. 극점이지, 극점. 그러니까 3차 함수도 극점을 찾아야겠네.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 극점 찾을게요.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3의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그러면 대가리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1 3 이쯤에 y축 있고 여기가 극대극소가 이렇게 나타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쨌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아래쪽 그래프가 원함수의 그래프일 거야. 0,1 지나네. 여기가 1이란 얘기네. 그럼 극대극소 찾아.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 6 3, 사라지고 아니지 없어지지. 마이너스 26 1 그럼 x축 y축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x축 이거 사이에다가 딱 갈라주면 그럼 끝났네. 극대극소 y절편 정도만 표시해주면 돼. 물론 여기 아래 그래프를 난 지금 대충 그린 거잖아. 그럼 이걸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쭉 많이 내려가게 쭉 다 해서 그리면 돼.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것은 이 값이고 이 값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의 차이가 필요한 거지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4차 볼게요. fx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 미분해 그냥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8x 그러면 마이너스 4x로 묶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x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얘 3차잖아. 근데 근이 0, 1, 2야. 0, 1, 2 대가리 음수잖아. 위에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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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간격 동일하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똑같아. 그리고 0이니까 여기가 y축 됐어요? 0,2야. 여기는 1, 1 집어넣어볼까? 없어지고 1,1이야. 여긴 다시 2,2가 되겠지. 그럼 1,1이니까 x축 밑에다 그려주면 되겠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 값이고 이 값이고 이 값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의 차이이고 극대 2개 극소 1개짜리 그래프의 개형이 다 까진 거지 얘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굴곡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오른쪽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야, 3차 함수 극값을 가질 조건은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된다 했어요. 얘는 밑에 2-1번 볼게. (2-1번)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인데 얘가 극값을 갖도록 하고 싶대. 얘가 극값을 갖도록 하고 싶으려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짠짠짠 극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도함수가 뭐, 이거 문제 너무 쉬워서 여기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인 거지. 얘가 이렇게 되고 싶다니까. 해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저런 꼬라지가 되고 싶대. 그럼 뭘 떠올려야 돼? 판별식을 떠올려야지. 판별식. 그런데 짝수니까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9, 얘가 0보다 크고 싶은 거네. 크거나 같다 안 돼. 0이 되는 순간은 그 값이 아니야. a는 3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러면 되는데 a 값에 나 틀렸어? 판별식 잘못했어? 3a. 우와, 내 문제 잘못 썼구나. 여기가 3a네요. 3a. 그럼 여기 a가 붙고 그럼 여기 a가 붙어야 되네. sorry. 그러면 a는 0보다 작다 또는 a는 9보다 크다 뭐 이렇게. 밑에 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판별식 0보다 크다만 잡아주시면 돼. 자, 넘겨서 3차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그 값을 갖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하네.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자, 1번 볼게요. 1번. 이거는 조금 잘 보셔야 돼. 내신에서 자주 나옵니다. fx가 x가 마이너스 1보 작을 때 극대를 갖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얘가 극소를 갖고 싶은데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여기서 극배라고 하는 건 극대를 갖는 x값, 극소를 갖는 x값은 도함수의 근인 거잖아. 그지? 얘 3차식이니까 어쨌든 극대 극소를 가지려면 얘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도함수를 대가리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 이렇게.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가 극대이겠지? 그리고 여기가 극소일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의 위치가 마이너스 1보 잡고 싶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극소로 여기가 1이면 되지. 이해되냐? 이 상황? 그러면 일단 도함수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 나 문제 제대로 쓴 거 맞지? 아까 a를 빼먹어서. 네, 맞네요. 그러면 얘의 판별식이 일단 0보다 커야 돼. 4분의 d 갈게. a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리고 f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0보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f 프라임 1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 일단 얘가 하고 내가 팁 하나 더 드릴게. 그러니까 팁이라기보다 함정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 일단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3, 6 마이너스 2a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a는 3보다 커야 돼. 1을 넣어보면 6 플러스 2a가 0보다 커야 돼.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단서들을 싹 다 처리해 볼게요. 제일 먼저 얘 마이너스 3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얘 3보다 크다. 얘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공통범위 여기지. 그래서 그냥 3보다 크다 이러면 돼. 자,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 첫 번째. 선생님,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점이 그 값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f-1이 0이 된다면 여기가 그 값인 거야.
여기에도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등호 안 들어가는 거지. 자, 한 가지 더. 선생님,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여서 당연히 F'-1 곱하기 F'1은 음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왜? 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극소가 마일과 1, 극대가 마일과 1 사이에 생기는 거고 극소는 1 넘어서 생기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 이런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씩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씩. 괜찮아? 이렇게 풀었다가는 오류가 나오는 문제가 종종 나와. 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4차 함수 이번엔. 필수 예제 4번. fx는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2ax의 제곱 플러스 5에 대해서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상수 a값. 야, 4차 함수가 극대극소 모두 가지려면 이 녀석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어때야 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f'x가 4x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4a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뭘로 묶여? 4x,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괜찮아? 잘 들어.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어야 돼.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썼더니 9-4a가 0보다 크대. 그러면 a는 4분의 9보다 작다. 근데 문제가 뭐야? 그냥 a 값을 범위 구해야 된대. 이렇게 썼어. 틀려. 왜 틀릴까? 야, 서로 다른 세 개. 너네 이거 다 했어. 수원에서 수상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며. 3차 방정식 할 때 그때 다 했던 거야. 여기서 근이 뭐가 나오면 안 돼? 그렇지. 0이 나오면 안 되지. 근이 0이면 안 되려면 a 값이 뭐면 안 되는 거야? 0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단 이걸 써주든가, 이걸 써주기 싫으면 0에서 끊든가 이렇게 가든가. 괜찮아? 이런 거 겁나 많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 치자. 학생들을 괴롭히고 싶어. X로 묶이면 2차 항. 왜 묶였어? 1차 항이 없어서. 1차 항이 없으니까 상수가 안 생겨서 X로 묶을 수 있었던 거고, X로 묶으면 2차식이 되니까 2차식은 판별식을 쓰면 그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범위도 구할 수 있고 지정해주면 A값도 구할 수 있고. 근데 여기 1차 항이 있어. 1차 항이 있어서 상수가 생겨. 그럼 X로 안 묶여. 딱 봤을 때 지금처럼 미정계수 있어 버려. 그러면 구할 수가 없잖아. 내가 원하는 건 뭔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얼만지야? 아니야. 이 근이 몇 개인지만 알면 돼. 3개인가? 아니면 2개인가? 2개란 얘기는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중근이란 얘기겠지? 아니면 1개밖에 없나? 그 개수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도함수 활용 3번이 방부등식 활용이고, 그 방부등식 활용에서 특히 방정식의 활용은 근의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그 근의 위치, 즉 양근이냐 음근이냐, 아니면 근이 전부 다 몇 개 있냐, 그 정도까지만 딱 확인하는 게 도함수 활용 3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2번하고 3번은 묶일 수밖에 없는 거지. 묶여서 문제 많이 나와.
자, 밑에 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요 범위가 아니면은 2번 답이 되겠네. a가 0이거나 4분의 9 이상이거나 넘어가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여기서 이제 활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117페이지 보시면 거기 방정식의 활용 나오죠?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이렇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야, 과제 얼마 없어. 오늘 저기 109페이지까지가 다니까 연습 문제도 앞쪽에 하나밖에 연습 문제 있냐 오늘? 하나 있지 않았나? 아, 하나 있네요. 근데 한 장짜리 하나네. 한 장짜리. 102페이지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수업인데 과제 좀 꼼꼼하게 해오시고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도 얘도 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활용 문제 푸는데 초점을 맞추고 후딱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면 방부등식 활용인데 방부등식 활용은 좀 쉬워. 자, 봐. 내가 이런 얘기 했었지. 전체 중에 도함수 구하는 게 제일 쉬워. 그러니까 미분하는 것 자체가 제일 쉬워. 미분계수가 차라리 미분하는 것보다는 어렵잖아. 얘네들이 미분이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 등장하는 명제들, 여기 성립하지 않는 명제들,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1, 2, 3번인데 도함수 활용 1, 2, 3번을 그냥 하나씩 들여다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 그게 섞이니까 문제야. 문제 하나를 봤을 때 얘가 그래프 개형을 묻는 건지 근의 개수를 묻는 건지 접선의 방정식을 묻는 건지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 훈련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내신 대비하면서 그리고 추후에 기출문제 풀면서 하면 충분해. 다만 너네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그 각각만이라도 제대로 해두자 이거예요. 각각만이라도. 과제 좀 꼼꼼하게 해오시고 질문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방부등식 활용하면 방부등식 자체로는 어렵지 않거든. 근데 그게 이런 거야. 이런 문제랑 같이 섞였을 때 어려워지는 거라고. 풀이가 길어지는 거고. 그거 하고 나면 제일 뒤에 속도 가속도 활용이 있어요. 그건 넘어갈 거야. 그거는 정적분 제일 끝쪽에도 속도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 가속도를 할 때 같이 해버릴 거야. 적분 배우고 나서. 일단 넘어갈 거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적분이 들어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면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활용하면은 마지막 날에는 조금 여유가 있을 거야.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 테니까 과제 늘 말씀드린 과제 좀 신경 써서 해와 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제발 질문 좀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습니다.